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재택수업 기간이 5월 9일로 연장되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나 함께 나눈 장학금이 학우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본교가 인천, 지역사회와 손잡고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택수업 기간이 5월 9일로 연장되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재택수업 기간을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9일로 변경했습니다. 때문에 학우들은 재택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감소와 시설물 사용 불가에 대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학우는 실험기구나 장비 사용을 사실상 못하게 됐기에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학우는 개강이 미뤄지더라도 학교 재정에 있어서 소비되고 있는 돈이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한편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법 개선을 위해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인 학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나 함께 나눔 장학금이 학우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본교는 코로나19 극복 이나 함께 나눔 장학 모금 운동으로 모인 1억 2천만 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137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학교 구성원과 동문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모금 운동은 지난 11일 모금 첫날에만 50여 명이 참여했고 10일 만에 목표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학생 상황에 따라 월 1회 혹은 이달과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지원됩니다. 조명훈 총장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손을 맞잡는다면 어려움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인천 지역사회와 손잡고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는 인천 특화산업인 제조, 물려산업의 AI 기술을 융합한 연구, 교육활동의 중추기관입니다. 본교는 이곳에 올해 9월 인공지능 전공과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개설해 AI 전문가 양성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4개 대학에 들어감으로써 3년간 41여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본교는 4차 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ABBI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명훈 총장은 우리는 이미 ABBI 융합연구단으로서 인공지능 연구에 구심점에 있으며 앞으로 인천의 산업이 재도약하는 데 본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림 행사 소식입니다. 재택수업 기간 2차 연장을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추가로 변경했습니다. 재택수업 기간은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9일로, 출석 수업 시작은 기존 4월 13일에서 5월 11일로 미뤄졌습니다. 더불어 종강 기간은 6월 26일에서 7월 24일까지 강좌별 개별 종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부여 방법은 절대평가로 적용되며 중간고사 출석 시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출석 수업 예방 수칙에 철저한 준수가 가능한 실험, 실습, 실기교과에 한해 출석 수업이 조건부 허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사 및 퇴사의 변경을 안내합니다. 본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수업 기간 2차 연장과 함께 생활관 입사 및 퇴사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바뀐 입사 기간은 기존 일정에서 4주 연기된 것으로
4월 10일부터 11일에서 5월 8일에서 9일로 변경됐습니다. 퇴사일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강자별 종강제도 시행으로 인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관비 환불도 강자별 종강제도 시행으로 퇴사일별 환불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본교에서 시행했던 선입사 정책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3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학 한림원 차세대 공학 리더 선발을 안내합니다. 본교 공과대학에서는 차세대 공학 리더로 선발되어 활동할 공대 학생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전체 학기 평점이 3.0 이상인 공대 재학생으로 4월 27일에 있을 포럼에 참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공학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를 얻게 되고 여러 학술 활동이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발 일정은 4월 9일까지로 면접은 4월 13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발 결과는 4월 27일 3시부터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3명의 인원만이 최종 선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2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 윤상종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라서 늘 친구로 난 너무도 편했었어.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지내서 그래 왔어. 널 못 보면 보고 싶고 내 꿈속엔 네가 자꾸만 나타나고 매일 잠도 못 자 눈물로 지냈어. 너의 거절이 난 두려워서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집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 나 꿈에서라도 그 꿈에서라도 너의 눈을 보며 고백하고 싶은 소중한 말 내일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금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의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윤상중 앵커입니다. 범죄에 애 어른이 어디 있어. 2013년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에는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의 영역 밖에서 직접 가해 청소년들을 찾아가 복수하기를 다짐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관객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소년 범죄를 이대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마땅한 것인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면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며 개인을 떠나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지금 더욱 와닿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대 8명이서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자친구의 SNS 글로 공론화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까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사건 설명과 함께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촉법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과 함께 소년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도 준비한 박예진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박예진 기자입니다.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였는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 만 13세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파편들이 사방에 날릴 정도로 충격이 컸고 사고 오토바이 형태는 알아보기도 힘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이번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뻔뻔하고도 대담한 가해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 가해자들의 나이는 고작 만 13세, 2006년생이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해 청소년들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느껴지는데요. 피해자가 올해 대학 입학 후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다고 하죠. 피해자의 나이도 만 18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새 시작을 앞둔 단계였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전말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사건의 가해자들은 2005년생, 2006년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건의 가해자 A군을 비롯해 8명의 청소년들이 관련돼 있었는데요. 면허증이 없는 이들은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중앙선까지 넘으며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던 이들은 오토바이 한 대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코로나19로 대학의 개강이 연기돼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용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터라 국민들에게 더욱 안타깝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차량에는 만 13세의 운전자 A군 등 10대 초반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다 택시를 들이받기도 한 이들은 200m쯤 더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이들 중 6명은 대전에서 검거됐지만 운전자 A군 등 2명은 다른 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이었으며 누군가의 동생이었을 피해자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의 심정은 저희가 차마 모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유족들은 가해 청소년들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해 숨진 피해자가 눈이라도 감았을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안하거나 죄송하다는 등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며 마음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사과를 받고 싶다는 유족들의 말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됐나요? 먼저 운전자인 A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A군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3세의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돼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본래 동승자 처벌의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도로교통법 제43조 152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네, 이와 같은 처벌 수위가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까닭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범죄 수위에 만든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건에 관련된 소년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길 지친 내 모습이 조금씩 지겨워지는 걸 느끼며 다 버리고 싶죠. 힘들게 지켜오던 꿈을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게 느껴질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난 주저앉죠.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길 괜찮을 거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는 하루하루가 날 조금씩 두렵게 만들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한 나는 이제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지 밤이 길어도 해는 뜨듯이 아픈 내 가슴도 언젠간 아겠지. 날 이젠 도와주길 하늘이 제발 도와주길 나 혼자서만 이겨내기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요. 언젠간 이 눈 언젠간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이 눈물을 말려주길. 지금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썸데이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서로 인계된 8명의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인증샷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런 곳에 와 있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 SNS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조차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촉법소년 연령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소년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소년범을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고 봐 특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연일 보도되는 뉴스 속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적용되는 수위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처벌의 수위와 이들의 신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먼저 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구분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성인들처럼 일반 형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형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들은 형법상의 미성년자로 강도와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으로 보내져 감독하는 보호처분만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있을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이와 같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군요. 여기서의 문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8,024명. 이 가운데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의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의 비율은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로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90만 개를 훌쩍 넘는 동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요즘 10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유사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K-윌의 선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 알아 너라는 사람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Baby girl 넌 나만의 천사 아름다운 네 모습은 날 반하게 하니까 어두웠던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대여 힘들어도 아파도 웃게 된 너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도 힘을 내 너 때문에 You're the only one in my life 변하지 않아 널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늦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 알아 너라는 사람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우리 둘이 얘기하고 우리 둘이 걸어가고 언제나 둘이라서 행복한 이 시간들 서로 다른 사람인데 우린 서로 많이 닮아 남매냐는 얘기도 가끔 듣곤 해
있었지.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 똑같은 곳을 바라봐. 누구보다 소중한 널 지켜줄게 믿어봐. 내 인생 모든 의미 언제나 둘이 함께라면 행복만이 가득해 내 영원히.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 알아 너라는 사람. 내 생의 가장 큰 선물 지금 잡은 네 손을 놓지 않을게. 남자답게 약속 지킬게.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모두 변해도 항상 난 네 곁에 내 맘엔 오직 너밖에.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 어떤 말로도 널 표현하긴 부족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너라고 수천 번을 말을 해도 부족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영원히 가르쳐줄게. 지금까지 촉법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들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격과 걱정의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외에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숨진 여학생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몸에선 흉기에 수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양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였다는 것에 충격이 큽니다. 지난해 9월 중학생들이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죠. 네, 본 사건은 작년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의 중학생이 노래방에서 한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영상이 SNS에 올라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마이크로 폭행하고 비명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더욱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것 또한 드러나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2007년생이었으며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2006년생이었습니다. 네, 촉법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착취물 채널을 만들어 운영한 운영자가 범행 당시 만 12세였음이 밝혀졌죠. 이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영상방 운영자 3명 중 2명이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으로 재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7명 중 6명도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과거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들이 현재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종류의 범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아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무슨 일 없는지 지겹던 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나 하나밖에 모르던 너인데 나 없이도 괜찮은지 하루에 수백 번씩 나 후회를 하고 네가 없다는 걸 느끼며 난 매일을 살아 널 위해 내가 떠나야 하는 게 맞지만 널 잊고 살 순 없는가 봐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아프고 잊을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너의 그 투정이 웃으며 내 품에 안겨서 날 보던 모습이 헤어지던 날 너의 두 눈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널 볼 수만 있다면 네가 있어서 나는 항상 웃을 수 있었고 네가 있기에 내가 가장 행복했었고 너로 인해 내 삶도 지금 들을 신곡은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 개념 자체는 1953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기준이 조금 조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계류 중입니다. 이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처벌 연령 기준을 1살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형법의 근간인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일본과 독일도 아직까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듭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범죄에 있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이번 촉법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과 제2 N번방 가해자가 촉법소년 중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죄의식이 없는 10대들이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또 다른 커다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들의 나이가 어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전했는데요. 네, 성인범죄와 소년범죄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예방우선론과 촉법소년이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처벌 강화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그대로 유지하되 살인, 폭력,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촉법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 가해자들 중 일부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지금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소년법, 촉법소년과 같은 제도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 계도의 여지가 있으니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IBS 박예진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 도둑을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처음부터 소도둑이 된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서 괜찮다고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하기엔 세상이 너무 변한 것일까요? 제 아무리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테이의 같은 베개 듣고 오늘의 IBS 타워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예진, 기술의 박성필, 진행의 전 윤상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번째 밤이야 네가 떠난 그날부터 매일 밤 나를 위로해 줬던 건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을 때 서로 같은 베개 위에서라도 꼭 잠들자고 약속했었던 똑같은 베개를 메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는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잠들 때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사랑한다는 말 지겹게 나누고 두 베개가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행복했던 날 이제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흘리고 너에게 다 비춰주지 못했었던 나의 마음을 또 흘리지 똑같은 베개를 메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 노래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이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